어렵죠, 그렇죠? 벡터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 V가 있으면 이 V는 어떤 거냐 하면은 어떤 그 벡터들의 집합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벡터가 뭐냐 하면은 어떤 두 개 사이에 선형 결합을 해도 역시 벡터 다시 말해서 이 스페이스에 속하는 두 개의 엘리멘트를 적당히 선형 결합을 해도 다시 말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뭐 하나에다가 다른 뭐 어떤 상수를 곱해가지고 다른 것을 더하나 이런 짓을 해도 계속해서 이제 이 벡터 스페이스의 한 엘리멘트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벡터 스페이스 그게 이제 벡터 스페이스고, 이 벡터 스페이스에 작용하는 매트릭스를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해도 뭐 큰 잘못은 없어요. 굳이 이제 뭐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매핑이고, 오퍼레이터는 매핑 한 벡터 스페이스에서 다른 벡터 스페이스나 혹은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어떤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리니어 매핑이다. 리니어 매핑이 예를 들어서 H가 V에서 V로 가는 함수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이 매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로 보내는 그런 매핑이라고 그랬을 때에 리니어리티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H의 알파 V 더하기 베타 W가 VW는 V의 엘리멘트고 알파 베타는 하나의 상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리얼이면은 리얼 벡터 스페이스, 이게 컴플렉스면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에 알파 HV 플러스 베타 HW 이렇게 이게 이제 리니어리티고,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결국은 이제 사실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질문이 나와서 다음 시간 걸 미리 땡겨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대신에 다음 시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스톰 리우빌 시오리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잠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스톰 리우빌 시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수 공간을 벡터 스페이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함수 공간이라고 하는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리니어 엘지브라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벡터 스페이스로 보내는 하나의 리니어 매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 공간에 작용하는 아주 티피컬한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데리버티브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데리버티브의 f 플러스에서 알파 g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df 플러스 알파의 dg라고 하는 게 성립하잖아요. 당연히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특히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이런 데리버티브들과 P 데리버티브 플러스 Q 데리버티브가 Q 이런 것들이 각각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합도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응? alright? 그리고 이런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이제 어떤 벡터 스페이스의 엘리멘트인 함수 F에 이제 작용을 해서 이것이 어떤 특정 오른쪽이 뭔가 특정한 걸로 이제 주어진다. 0이거나 혹은 소스이거나 그런 걸로 주어진다. 이런 게 이제 미분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L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리니어 오퍼레이터 L이 F에 걸려서 제로가 된다고 하는 그런 특정한 관계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정의는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항상 인버스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항상 이야기하는 인버스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운더리 경계치가 잘 주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이게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이게 쉬운 질문인데,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예를 들어서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그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함수 공간에 있어서 작용하는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디터미넌트가 대체 무슨 말이냐? 이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LF 콜 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은 아니죠, 그렇죠? 오른쪽이 0으로 딱 주어진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관계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를 또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L 오버 F가 예를 들어서 뭐 phi n이 예를 들어서 알파 n 오버 phi n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뭐냐면 또 하나의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미분 방정식은 알파 n이 특정한 게 주어지면 그때만 이제 이런 식이 요게 이제 존재하고 이게 성립하고 이것은 이제 아이겐 벡터 이걸 아이겐 벡터 이걸 아이겐 밸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 A라고 하는 것은 이 알파 n이라고 하는 것이 다 0이 아닐 때에만 L의 인버스가 존재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L 미분 방정식을 보통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여기다가 어떤 람다 오버 어떤 F 이퀄 제로 이런 식의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람다가 람다는 어떤 파라메타의 형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람다 n을 이걸로 알파 n으로 바꾸는 것을 갖다가 그걸 뭘로 삼을 수 있느냐 하면은 아이겐 밸류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고 이걸 갖다가 다음 장에서 다시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너무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항상 인버스가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제로 아이겐 밸류가 없으면 존재한다. 그래서 자료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어떤 이 벡터 즉 그 함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제로 모드라고 그래요. 제로 모드. 그래서 그 제로 모드가 없으면 인버스가 존재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이제 그 약간 리뷰를 하면은 결국 시리즈 해법을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배웠어요. 시리즈 해법. 그래서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py 프라임 플러스 qy 이퀄 제로를 갖다가 px 그래서 p의 px는 뭐예요? 이게 레귤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p 인버스 x 플러스 어떤 레귤러예요. 어떤 상수나 폴리노미얼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qx는 뭐예요? 이게 x 제곱보다 심한 것은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인디셜 이퀘이션은 뭐였어요? 이게 알파에 알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p 마이너스 1에 알파 플러스 q 마이너스 2 이퀄 제로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의 큰 근을 알파 플러스라고 하고 작은 근을 알파 마이너스라고 그랬을 때에 일반적으로 알파 플러스와 알파 마이너스의 차가 이게 인티저면 이게 이렇게 되면은 세컨드 솔루션이 그러니까 퍼스트 솔루션은 이렇게 되면은 퍼스트 솔루션은 y1은 x to d 알파 플러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right? 그 다음에 세컨드 솔루션은 y2는 뭐부터 시작해요? 이게 x to d 알파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알파 마이너스가 이제 네거티브일 이제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네거티브라고 그러면은 이게 언젠가는 이게
이게 x분의 그리고 이것이 네거티브 인티저였다면,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은 이게 x분의 1의 어떤 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상수인데 이 상수가 뭐냐면 세컨드 솔루션에서는 이 상수항은 퓨얼리 상수항은 C0 또 있겠지만 이거 말고 C 곱하기 로그 x 텀이 반드시 오케이. I'm sorry. 지난 시간에 했던 결과는 뭐였느냐 하면은 y1 곱하기 로그였기 때문에 x to the 알파 플러스 곱하기 로그 x가 이런 텀이 반드시는 아니라 되게 그러니까 제네리컬리 그렇게 일반적으로 존재하는데 가끔가다 이 텀이 캔슬될 때도 있다 그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쭉 가가지고서 이거 다음에 뭐냐 하면은 이렇게 넣으면 좀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가 인티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인티저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알파 플러스니까 요 항은 뭐여야 되냐면 x to the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1일 텐데 로그 x니까요. 요것은 뭐냐면 x to the 알파 플러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로그가 나오니까 고전항은 이걸 거예요. Right?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갈수록 알파 플러스에서부터 정수값으로 그 다음 그전에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2 해서 점점 가서 뭐예요? 여기는 뭐가 되느냐면 이게 알파 플러스 빼기 n이 되는 거죠. Right?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이게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Right?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 자체가 뭐 이 자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거는 우리가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 알파 플러스보다 정수값만큼 작으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런 경우는 뭐예요? 이게 로그 텀이 존재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시리즈 솔루션의 해법의 총 결산이었어요. 알라이? 여기까지 무슨 질문 있는 사람? 오케이, 다시 시큘러 이퀘이션, 인디셜 이퀘이션의 두 개의 해를 알파 플러스와 알파 마이너스로부터 라고 하면은 알파 y1은 여기서 출발하고 y2는 여기서 출발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알파 마이너스가 알파 플러스보다 정수값만큼 적으면 그 차가 정수면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알파 플러스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쭉 하나씩 올라가가지고서 알파 플러스가 왔을 때에는 그것이 로그 x가 된다. 그러니까 일반 해를 갖다가 y1과 y2를 갖다가 막론하는 어떤 그 종합적인 어떤 그 솔루션을 쓸 때에는 뭐예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하면은 이런 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쭉 해서 여기에는 뭐예요? 로그 x 플러스 여기는 뭐냐면은 y1은 뭐냐면 알파 x to the 알파 플러스의 계수가 상수이면 되는 거니까 어떤 상수항. 그러니까 상수항과 로그 x가 다 있는 것이 일반적인 솔루션인 거죠. 그리고 세컨드 솔루션만 쓸 때에는 이렇게 쓰면 된다고 말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구체적인 이제 그 베셀의 경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로그 x의 계수가 정확히 뭐가 되느냐, 그 시리즈가 무엇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또 특수한 방법으로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미분방 정식의 일반적인 그 해법이나 일반적인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정리한 것만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미 시작을 했지만 그린 펑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린 펑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린 펑션 일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1차원 디멘전 1에 대해서 그린 펑션은 뭐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뭐라고 강조를 했습니까?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인버스를 구하는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디멘전 1에서 그린 펑션을 구하는 어떤 일반적인 해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리니어 오퍼레이터 L을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P, Y 프라임의 프라임은 데리버티브를 얘기합니다. L이 Y에 걸린 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은 QY라고 이렇게 쓰여진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LY는 0 이렇게 주어진다고 해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은 마치 이게 L이 제로 아이겐밸류 미분 방정식 자체가 제로 아이겐밸류처럼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안 쓰고 ly 플러스 람다 y 거울 0 이런 형태로 써요. 보통은. 람다는 어떤 파라메터. 근데 뭐 이야기하려고 그랬냐?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미분 방정식은 그러니까 L을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조금 점잖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난 하여튼 지금 우리는 이거 이퀄 0이라는 미분 방정식을 갖다가 풀고 싶고 이거의 그린 펑션을 구하고 싶은 거죠. 이거의 그린 펑션이라 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델타 펑션 x1 마이너스 x2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걸 만족하는 y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린 펑션이라고 한다. G 그린 펑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경계치 문제가 이제 제가 테니까 그린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1차원에서의 그린 펑션이라고 하는 혹은 3차원에서 마찬가지지만 그린 펑션도 어떤 경계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계치 조건이 이게 구간이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구간이 A와 B 사이에서 푼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Y가 0 Y가 A에서는 0이고 B에서도 0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Y축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하여튼 0이 돼야 되고 여기서도 어떤 0이 돼야 될 테니까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두 개의 솔루션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 경계치를 만족시키는 것을 갖다가 뭐 U라고 그러고 여기서 경계치를 만족시키는 것을 V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뭐 이런 식의 것이 돼가지고서 중간 어디에선가 뭐냐면 이어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x1, x2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x2라고 하는 곳에서 이게 뭐냐면 x1이라고 하는 x1을 하나의 이 y를 갖다가 x1에 그러니까 이게 그린 펑션이면은 그린 펑션은 뭐냐면 델타 펑션이 어디에선가 있으니까 x2라고 하는 포지션에서 어떤 기울기 있어서의 점프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왜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양변을 갖다가 x2 근방에서 dx1을 마이너스 엡실론 플러스 x2 플러스 엡실론 플러스 x2 x2 근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근방에서 적분을 해요. 양변을
그러면은 y나 q나 그린 펑션 혹은 뭐 솔루션 자체는 연속이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고, 즉 그린 펑션은 g is continuous. 여기서 이제 연속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면은 이걸 적분을 함으로써 뭐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적분을 함으로써 마이너스 엡실론 플러스 엡실론 어디요? x2 근방에서의 적분을 함으로써 이건 없어지고 왼쪽은 마이너스 1이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1이고 왼쪽은 p y 프라임의 뭐예요? 그러니까 x2 플러스 엡실론에서 x2 마이너스 엡실론. 다시 말해서 여기서의 기울기하고 여기서의 기울기가 차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의 차가요? py 프라임의, 다시 말해서 p는 뭐냐면 여기에서 p는 뭐 어떤 연속 함수일 테니까 따라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py라고 그러지 말고 pg. 오케이. 이 얘기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이 얘기를 왼쪽에서의 솔루션 U하고 오른쪽에서의 솔루션 V를 가지고서 이 얘기를 다시 써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왼쪽에서의 솔루션을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Y 플러스라고 그럴까요? 왼쪽에서의 솔루션 혹은 G 플러스라고 그럽시다. G 플러스. 여기서 이게 G 플러스고 여긴 G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G 플러스는 뭐냐면 이 경계치 조건을 만족시키는 U의 비례를 해야 될 거고 G 마이너스는 V의 비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X1의 함수인 G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X가 X1이 X2보다 작을 때가 이게 뭐냐면 그때의 y를 갖다가 g 플러스 x가 x1이 x2보다 클 때의 솔루션을 그때의 리전에서의 그린 펑션을 g 오히려 이게 낫나요?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지? 이게 더 낫겠죠, 그렇죠?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v의 비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계수는 뭐예요? 이제 이걸 C1, 이걸 C2라고 하면은 계수는 뭐냐면 당연히 X2의 함수일 수 있어요. 뭐 X2의 함수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말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이거 뭐가 되느냐 하면은 P는 컨티뉴어스니까 오른쪽으로 넘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G 플러스 에서 G 마이너스를 뺀 것이 어디에서요? X2에서 이걸 X1이 X2에서 다시 하면서 X1은 X2에서의 이 기울기 빼기 이 기울기를 한 것이 그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P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렇죠? P분의 1이요. Right? G 플러스와 G 마이너스 차가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르게 쓰면은 C1 U 플러스 C1 U X2 그죠? X1은 X2에서의 이밸류에이션이니까 C1은 원래부터 X2의 함수였어요. 빼기 C2 V X2 이것도 X2예요. 원래부터 C2는 원래의 X2의 함수였었고 요거는 뭐냐면은 X1의 함수였는데 X1은 X2에서의 이밸류에이션이니까 그렇죠? 값이니까 요 관계는 이렇게 써야 될 거라고요. equal 마이너스 P X2분의 1.
말이 되죠? right? 자, 그런데 저 u와 v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에요, 결국. 그렇죠? x2의 함수이고. 그래서 이거하고 뭐를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뭐예요? 론스키안이요. 론스키안을 생각을 하면은 u와 v는 두 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어떤 무엇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uv 프라임 빼기 u 프라임 v equal 항상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것은 뭐냐면 p분의 1에 p분의 어떤 1에 비례하는데 그 상수를 갖다 a라고 그러면은 uv를 어떻게 노멀라이즈 하느냐에 따라서 a가 결정될 거예요. 하여튼 적당히 노멀라이즈를 해서 이걸 갖다가 계산을 했더니 p분의 1에 비례하는데 그 계수가 a다. 그럼 이 a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걸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은 론스키안으로부터 이건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따라서 x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놈을 갖다가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양변에 여기서 마이너스를 곱하고 그렇죠? 가만있어 봐. 이걸 이제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갖다가 a로 나누고 1 over a로 나누고요. 마이너스를 붙여.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를 하면 u의 계수가 같으면 되고 v의 계수가 같으면은 우리는 그런 C1, C2를 찾은 셈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choose C1은 마이너스 A분의 V 프라임이 되고 잠깐만요. 아니, sorry.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PY 프라임이니까 G 플러스. 아침이라서 좀 내가 미안해. 프라임을 빼먹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뭐 정신 없네요. 뭐 완전히 엉망이에요 지금. 완전 엉망. 왜냐하면 이게 G 플러스가 V에 비례하죠? 어떻게 U에 비례합니까? 다시 쓸게요. 다시 쓸게요. G 플러스는 V에 비례를 하고 G 마이너스는 U에 비례해요. U 프라임. 그래서 C2, C1 이것이 마이너스 P분의 1이에요. 어디에서요? X2에서요. 그러니까 보자. 그러면 이건 이제 뭐 론스키안을 이렇게 쓴 것은 뭐 이건 괜찮아요. 오케이? 이건 뭐 nothing. 똑같은 론스키안을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V 프라임의 계수가 같으면 되니까 C2가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U. C2가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U X2. C1은 마이너스 A분의 이거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해서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V면 돼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거하고 이걸 비교를 하면 요놈하고 같으면 되는 거죠. 그죠? 요놈하고 이거 곱하기 이놈하고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두 식이 같다는 조건이 굳이 꼭 V의 상수랑 합쳐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C1, C2를 한 개라도 구하면 지금 그게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한 개라도 구하면.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한 대로 necessary한가 하는 것은 다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right?
근데 이런 데리버티브의 점포 조건과 컨티뉴이티 조건,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는 조건, 이런 걸 이제 쭉 다 만족시키다 보면은, 그러면 경계치를 만족시키는 미분 방정식의 해는 뭐예요? 유니크하거든요. 미분 방정식의 해의 유니크니스로부터 한 개의 솔루션을 찾으면 이 특수해는 유니크한 거예요. 좋은 질문이었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뭐 이제 결국 그린 펑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G는 왼쪽에서는 G 마이너스, 오른쪽에서는 G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A분의 1에 왼쪽에서는 Vx2 Ux1 그런 거죠. C1 곱하기 UX1이에요. 그렇죠? 이게 C1이고. 그렇죠? 오른쪽에서는 A분의 1에 이게 뭐예요? 이게 X1이 X2보다 작을 때는 이렇고 X1이 X2보다 클 때는 이게 뭐예요? Vx1에 UX2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그린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좀 참 외우기도 헷갈릴 것 같은데, 근데 가만 쳐다보면 어떤 규칙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x1이 x2보다 작을 때에는 u는 x1의 함수예요. 그렇죠? x1이 x2보다 클 때에는, 그렇죠? 그러면은 x2가 x1의 왼쪽에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뭐예요? u가 x2의 함수예요. 다시 말해서 u는 항상 뭐예요? 이게 왼쪽에서 이걸 u라고 그랬기 때문에 작은 쪽에 있는 거는 항상 u의 함수고, 그러니까 u 오브 작은 쪽, 그다음에 v 오브 큰 쪽이에요. alright? 왜냐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u는 뭐냐면 여기서의 왼쪽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시키고 있고 v는 오른쪽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쓰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a분지 1에 u 오브 x가 작은 쪽을 이렇게 쓰고 x1, x2 v 오브 x 큰 쪽 이렇게 쓰면은 이 두 개를 다 총괄하는 셈이에요. 오케이? 이거 질문 있는 사람? 그린 함수가 컨티뉴어스는 가장 밑에요. 저 엡실론 플러스 x2 플러스 엡실론 x2 마이너스 엡실론에 대해서 적분을 할 때 왜 그 qy가 0이 되는지 컨티뉴어스 하니까, 왜냐면 보세요. 이 텀은 어떤 컨티뉴어스한 항은 x2 근방에서 적분을 하면 요 면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엡실론이 0으로 가면은 면적은 0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요거 데리버티브는 뭐예요? 데리버티브는 컨티뉴어스 하지가 않다고요, 이게. 왜 컨티뉴어스 하지 않느냐면 적분을 한 오른쪽 항이 1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값들은 그린 펑션 자체는 y 값 자체는 컨티뉴어스 하고 y의 데리버티브에는 뭐예요? 점프를 줘서, 그래서 반드시 끄끔선이어야 돼요. 데리버티브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딱 꺾어야 된다고, 이렇게. alright? 이게 꼭 뭐 리니아일 필요는 없겠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여튼 꺾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디멘전 1에서는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그린 펑션을 이런 식으로 항상
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 내용은 여러분이 10장의 맨 마지막에 사실 있는 내용인데 이 책이 조금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썼기 때문에 미리 내가 10장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3차원의 라플라스 방정식이나 뭐 이런 헬름홀츠 방정식의 그린 펑션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변수 분리를 해서 그걸 변수 분리를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다시 말해서 각각의 뭐냐면 그 x, y, g 각각의 그린 펑션을 찾으면 될 것이고 혹은 r, 시타, 파이 각각의 그린 함수를 찾으면 될 거라고요. 오케이. 근데 대개의 경우 이 그린 펑션이라고 하는 게 한 개의 어떤 특정한 방향 한 개의 그린 함수로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두 개의 방향으로는 그냥 1은 1이다라는 식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맙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조금 어드밴스드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소화를 못한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비디오를 찍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10장을 배우고 또 심지어는 나중에 15장까지 다 배운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할 때에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보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그렇지만 그 결과는 수리물리를 배워가지고서 기억해야 되는 이제 하나의 결과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그린 펑션의 어떤 1 over R1 빼기 R2 이놈의 전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쿨롱 포텐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쿨롱 포텐셜을 여러 가지 코오디네이트에서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이제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의 전개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선형대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시스 벡터로 쭉 전개하는 거나 전개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은 구체적으로 별 큰 이제 그 설명 없이 이거를 어떻게 전개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R1 빼기 R2가 12 플러스 1의 4파이 분의 4파이에 YLM 스타 이건 시타와 파이의 함수예요. 그리고 이제 컴플렉스 펑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계수가 있는데 그 계수가 뭐냐면은 R1과 R2의 큰 놈을 R 빅 R 작은 거를 갖다가 R 스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냐면 L 플러스 1분의 L승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M은 마이너스 L부터 L까지이고 이것은 L은 0부터 인피니티까지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YLM이라고 하는 것은 시타와 파이의 함수이고 그러므로 이건 구상조화함수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 반경 1인 구면 위에서 디파인 된 것이고 오케이. 즉 방향각이 결정이 되면은 시타와 파이가 결정이 되면은 뭐 하나의 어떤 값이 주어지는 그런 복소수 함수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정확하게 쓰면 어떤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어요. 어떤 n over lm에 비례하고 옛날에 저번에 우리가 썼던
그 라플라시안을 갖다가 뭐예요? 구좌표기에서 변수 분리를 했을 때 PLM이라는 게 얻어졌잖아요. 우리가 이미 디파인을 했어요.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 PLM에 비례를 하고 이건 뭐예요? 코사인 시타의 함수죠, 그렇죠? 응? 그 다음에 e to the im 파이에 비례하는 이런 함수예요. 이 노멀라이제이션 상수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외워둘 필요가 없고 뭐만 필요하면 이것은 어떻게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시타와 파이에 대해서 이 구면 위에서 이걸 YLM하고 YL'M'하고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오소노멀하게 두 함수 F와 G가 오소고널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적이 제로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내적이 제로입니다. 내적은 뭐냐면 서로 이거 앞에 걸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취해서 뒤에 걸 곱해서 적분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d 시타 d 파이 혹은 sin 시타 d 시타 d 파이 이게 뭐냐 하면은 스탠다드한 그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의 메저입니다. 이게. 응?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코사인 시타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거 코사인 시타를 알파라고 하면은 이걸 d 알파 d 파이 혹은 코사인 시타를 x라고 하면 dx d 파이예요. 오케이. 하여튼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이거 다시 말해서 YLM과 Y는 뭐냐면 서로가 L이나 M이 하나라도 다르면 서로를 곱해 그 사이의 내적은 뭐예요? 이것은 다르면 0, 같으면 1 그겁니다. 그래서 델타 LL 프라임, 델타 MM 프라임 이렇게 노멀라이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구면 위에 디파인된 함수 공간에서의 베이시스 벡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런 E1, E2, E3 이런 거에 해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인피니티가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L은 0에서부터 인피니티까지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이거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곳이 12장이에요. 르장드르 함수를 배워서 맨 끝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다루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라플라스 방정식을 구좌표에서 변수 분리하면 항상 나오는 거고 그게 뭔지는 지금 알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거의 성질은 뭐예요? 오소노멀하게 노멀라이저가 돼 있다. 오케이? 이거하고 컴바인 해가지고 원래 오소노멀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요것만 단독으로 빼냈을 때에 이건 어떤 성질이 있느냐면 1 over square root of 2파이 곱하기 e to the I m 파이 요것이 뭐냐면은 파이의 함수로서 요거는 뭐냐면 뭐냐면 서클 위에서 디파인된 함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파이라고 하는 것은 e to the I m 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서클 위에서 디파인된 함수인데 요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 E of m이라고 그럴까요? em of phi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 e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emx와 em phi와 en 스타 phi는 또 서클 위에서 0에서 2파까지 적분을 하면은 이것은 델타 mn 노멀라이즈 되어 있다고요. 요 자신만으로도 파이면 즉 서클 위에서의 오소고널한 어떤 그 함수의 베이시스가 되고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되고 요것도 YLM 이거는 뭐냐면 보다 확장된 이 구면 위에서의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12장에서 배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쉬워요.
저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머릿속에 지금 외우세요. 오케이. 이 A는 뭐였냐면 UV 프라임 빼기 U 프라임 V가 P 분지 A로 노멀라이 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9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거 라플라시안을 생각을 하죠. 라플라시안 이퀄 뭐냐면 마이너스 델타 펑션 R1 빼기 R2 이거를 생각을 하겠어요. 이건 R1, R2.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뭐를 만족시킨다는 걸 아느냐 하면은 G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답을 알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답은 뭐예요? G가 4파이분의 R1, 2분의 1이라는 걸 안다고요. 이건 이미 우리가 1장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좀 다르게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G를 좀 다르게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서요? 각각의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먼저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지금 하고 스페리컬 시스템에서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이 G를 갖다가 전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놈을 두 가지로 왼쪽과 오른쪽을 갖다가 어떻게 전개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G라고 하는 것은 x1의 펑션으로서 G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두 가지로 이제 보이겠어요. 우선 델타 펑션을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는 이제 쉬운데 문제는 뭐냐? 그 백그라운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안 배웠거나 덜 배웠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여요. 델타 펑션은 어떻게 전개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델타 오버 R1 빼기 R2 이것이 어떻게 전개를 할 수 있냐면은 이게 델타 펑션은 그러니까 R 시타 파이 코오디네이트에서는 파이에 대해서는 델타 오버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2 시타에 관해서는 델타 오버 뭐예요 이게 코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1 빼기 코사인 시타 2 그 다음에 R에 대해서는 1 오버 R 제곱 빼 델타 펑션 오버 R1 마이너스 R2 이렇게 그러니까 쓸 수 있어요. 그냥 왜 그러냐 하면 왜 이제 이렇게 됐냐 하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 시타 1 빼기 시타 2 오버 사인 시타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배운 델타 펑션 f 오브 g 오브 x sorry 델타 오브 g 오브 x 이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이게 뭐냐면 gx의 해가 x1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델타 오브 x 빼기 x1 왜냐하면은 x가 x1일 때에만 이것이 0이 될 때만 델타 펑션은 스포트를 갖는 거죠. 그렇죠? 다른 데서는 0이라고요. right? 그리고 이것은 변수 변환을 하면 이게 자코비안이 g 프라임 x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돼요. 오케이?
내가 이걸 아마 일정을 공부를 할 때 델타 펑션을 공부를 할 때 내가 아마 엑서사이즈로 내줬을 것 같은데 예.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이거를 잠깐만 기다려요. 이거를 어떤 성질이 있어야 되냐면 이게 dx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것이 적분을 해가지고서 이게 1이 나와야 이게 이게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이걸 적분을 해보자고. 이게 뭐가 나오나? 그러면은 y를 갖다가 gx를 갖다가 y로 변수 변환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dy는 뭐가 돼요? 이게 g'x의 dx가 되잖아요. 별거 아니고 이것은 뭐냐 하면은 델타 오브 y 빼기 y1 네, dx가 뭐냐 하면은 dx가 g'x분의 1이라고요. right? 그리고 이건 항상 이제 이게 값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g'x1이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도 적분을 해가지고서 1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걸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델타의 x-x1 dx 프라임 x1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딴 게 아니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런 팩터들은 왜 필요하냐 하면은 델타 펑션 델타 삼성에 이거는 적분을 하면은 3차원 적분을 하면 d 삼성 x r1 빼기 r2 이거는 1이 돼야 되잖아요. right?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팩터들이 없으면 이 메저는 뭐가 됩니까? 이 메저가 이게 r 제곱 d r sin 시타 d 시타 d 파 이게 뭐냐 하면은 메저라고요. 3차원 폴라 코디네이트에서의 메저예요. 그러니까 델타 삼성 r1 빼기 r2를 할 때에 여기에 이 팩터들이 없으면 이게 캔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명확해요. 왜 이런 팩터가 붙어야 되는지. 스타, 그러니까 n하고 이게 EK에 해당하는 어떤 그 함수 공간의 베이시스를 f 오브 n이라고 그러면은 f 스타 x2의 서메이션 이것이 델타 펑션 x1 빼기 x2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지금은 그냥 어넬로지를 통해서 배우세요. 함수 공간과 그다음에 이 벡터 스페이스의 어넬로지를 통해서 배워요. alright? 그러면 이 어넬로지 이게 델타 펑션 즉 델타 펑션이라는 것은 1의 어떤 그 코디네이트 익스프레션이다. 코디네이트 표현이다. 좌표 표현이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시타 파이 공간에서의 델타 펑션이 뭐예요? 이게 1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YLM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LM, YLM, 스타 오메가 2, YLM, 오메가 1. 오메가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R, 시타 파이를 갖다가 시타 1, 파이 1을 줄여가지고 오메가 1이라고 내가 그냥 표시를 한 것뿐이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시타와 파이에 관한 델타 펑션의 표현이에요. 오케이? Similarly, 아까 이 이야기에 의해서 e to the im 파이하고 e to 파이 1하고 e to the 마이너스 im 파이 2하고는 뭐예요? 1 over 2 파이를 곱해서 적분 뭐예요? d 파이를 하면은 2
데이터의 summation of m을 하면 이것은 뭐가 될까요? 그럼 델타 펑션 오브 phi 1 빼기 phi 2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을 이게 YLM으로 표시를 하고 왼쪽을 이 그린 펑션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그린 펑션 of R1, R2를 뭘로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스페리컬 하모닉스 베이시스로 전개를 해요. YLM 오메가 2, YLM 오메가 1 그리고 계수를 갖다가 G L로 우리가 쓰겠어요. LM 왜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세요. 아이겐 모드 익스펜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뭐냐면 여기 M 디펜던스가 없느냐는 등 여러 가지 퀘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그 모든 얘기들은 한꺼번에 다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수리물리라고 하는 게 과목의 성격이 그래요. 워낙에 많은 걸 다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로지컬리 이해하려고 그러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베이직한 아이디어만 하나씩 딱 따세요. 여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베이시스 전개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베이시스 전개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왜 이걸 갖다가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그런 얘기예요.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오른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른쪽. 그래서 왼쪽 오른쪽 비교해가지고 GL에 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들자. 오케이. 더더들도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뭐냐면은 원에 대한 어떤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니까 여기에 액팅을 하면은 여기는 액팅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여기만 하는 거죠. 이건 시타 파이니까. 이게 시타 1, 파이 1이니까. 그런데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1 over R1 스퀘어드의 DDDR1의 R1 스퀘어드의 DDDR1 플러스 사실은 R에 관한 파셜 데리버티브겠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L 플러스 1의 이게 YLM 앞에서는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복잡한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빼기에 이게 플러스에 여기에 R 제곱에 사인 시타 분의 1에 뭡니까? D 시타에 사인 시타 D 시타 플러스 R 스퀘어드 분의 1에 D 사인 제곱 시타 R 제곱분의 1 오버 사인 제곱 시타 D 파이 이렇게 되는데 뭐예요? 이게 R 제곱을 이렇게 묶어내면은 요 놈이 YLM 앞에서 YLM 앞에 걸리면 이게 뭐가 된다? 마이너스 L에 L 플러스 1의 YLM이 돼요. 그것이 뭐냐면 YLM의 사실 정의이기도 합니다. alright? 내 말이 안 믿겨지면은 노트를 찾아보거나 교과서를 보세요. 이미 전전주에 배웠어요. 9장 맨 앞에 9-3절에서 이놈이 맨 앞에 그 PLM에 걸리면 이게 된다는 것이 PLM의 정의였고, alright? 그래서 이놈이 YLM 앞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놈을 어떻게 뭘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놈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것이 이놈들 앞에 걸리면 이것은 R1, R2의 펑션이에요. 걸리면은 요놈이 GL에 걸리고 이놈은 상수로 변하고 여기에 R 제곱분의 1이 있고 끝.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YLM 여기 있고 YLM이 있으니까 각각의 LM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놈하고 이 L 플러스 1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우겠어요. 이놈이 GL에 걸린 게 뭐 해야 된다고요? 이놈이 돼야 된다고요. 이걸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right? 그러니까 결국 이놈이 GL R1, R2에 걸린 게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1 over R1 제곱에 델타 펑션 R1 빼기 R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alright? 그러면 양변에 R 제곱을 곱해요. R1 제곱을. 내가 책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지만 에센셜리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게 좀 편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건 다름 아닌 그냥 스탠다드한 폼이라고요. R1 제곱 DR1.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GL의 R1, R2의 프라임이에요. R1에 대한 데리버티브예요. 이거의 프라임 이퀄 R 제곱을 곱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델타 펑션 R1 빼기 R2죠. sorry. 여기에 이거 있고 마이너스 L에 L 플러스 1에 GL이 있고 이것이 마이너스 델타 펑션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뭐 거의 다 한 거나 진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3차원의 그린 펑션을 구하는 것은 적당한 아이겐 베이시스 전개를 하면 뭘로 떨어져요? 1차원의 아이겐 펑션 1차원의 그린 펑션 구하는 문제로 떨어지고 그거는 이미 제너럴 솔루션을 구했단 말이에요. right? 그러면 이 방정식은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R을 이렇게 R이 있으면은 이게 R1이 있으면 여기 R2를 적당히 잡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린 펑션에 디스컨티뉴이티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디스컨티뉴이티가 있는 거예요. alright? 그래서 여기서 왼쪽은 뭡니까? 이 방정식의 솔루션은요. R의 L승과 R의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걸 내가 저번에 라플라시아는 R 코디네이터 방정식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이 굉장히 쉽다고 그랬어요. 즉 요점을 제외하고 여기서나 이거나 이거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0부터 인피니티까지가 있는데 0 근방에서는 이게 날아가면 안 되겠죠. 인피니티에서도 날아가면 안 돼요. 그린 펑션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해야 되겠어? 요거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싶죠? 긴지 아닌지. R의 L성 지분하면 뭐가 돼요? 여기서 R, L 타임스 L 마이너스 완성이 되잖아요. 한번 미분하면 이거 하면은 L 마이너스 완성 L 플러스 1로 가죠. 한번 더 미분하면은 L에 L 플러스 1에 R에 L승이 되잖아요. 그게 정확히 이걸 캔슬한다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 U라고 그러고 이걸 V라고 그러면은 UV 프라임 빼기 U 프라임 V가 뭐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노멀라이즈 됐나를 보면은 여기는 뭐예요? 이게 이게 UV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 그죠? 예. R에 L 곱하기 R에 마이너스 L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거는 빼기 U 프라임 하면 L이에요. L 타임스 L에 R에 L 마이너스 1에 R에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은 둘 다 어디예요? 이것은 R1이 R은 뭐예요? R2에서 지금 이밸류에이션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마이너스 2L 마이너스 1이에요. 2L 플러스 1에 1 오버 R 제곱이죠. 그렇죠? 이걸 explicitly evaluation 했어요. 이것은 U라고 이걸 V라고 그러면은 right?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느냐 하면은 그거죠 뭐야? 이 UV 프라임 론스키안이 U 프라임 V는 뭐예요? P 분지 A였잖아요. P가 뭐냐 하면 여기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P가 이게 P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P라고요, 이게 데피니션상. PY 프라임의 프라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A of R 제곱이라고요. 여기서 뭐예요? A는 뭐예요? A는 마이너스 2L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Right? 그러므로 여기서 뭐냐면 이 얘기 끝났다고요. 따라서 우린 뭐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A 분지 1에 U 그죠? 전체적인 공식이 뭐였어요? X 작은 거 V에 X 큰 거. 그렇죠? U는 뭐냐면은 R의 L성이고 V는 R의 1 over R의 L 플러스 1성이니까 그린 펑션의 R1, R2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1 하면 1 over 2L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R의 작은 거에 L성이고 큰 거에 L 플러스 1성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을 우리가 가정을 하면 여기에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이제 R의 1 over 2L 플러스 1에 R 큰 거에 L 플러스 1, R 작은 거에 L.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처음에 클레임했던 4파이 이게 4파이를 갖다 여기다가 4파이 분의 1에 하면 원래 우리는 G는 이렇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폼은 오른쪽에 있는 폼은 우리가 이렇게 전개를 해가지고 1차원의 그린 펑션을 저렇게 구함으로써 오른쪽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결국은 왼쪽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하나의 답이고 오른쪽은 새로 찾은 답이고 이 두 개의 답은 같아야 되는 거죠. Right?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쿨롱 포텐셜의 하모닉 익스펜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YLMA 베이시스에 의한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이디얼한 아이겐 펑션들에 의한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이 이렇게 된다. Alright. 그리고 이 답을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뭐 기억한다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엑서사이즈를 안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양자역학적인 계산을 할 때에 이 전개를 모르면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헬리움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토믹 피직스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어떤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왜 하냐고 이제 분명히 물을 수 있는데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막을 내렸어요.
나머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건 이게 이 그린 함수의 쿨롱 포텐셜에 점전하에 의한 포텐셜이죠, 그렇죠? 이런 거를 구좌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실린더 함수야.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다 똑같고 프린시플은 다 똑같고 레이디얼 이퀘이션은 뭐예요? 이 방정식이 뭐가 나올 거냐 하면은 뭐예요? 이 방정식 대신에 뭐가 나올 거냐 하면은 베셀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대신에 뭐가 나올 거예요? G와 시타에 관한 어떤 익스펜전이 나올 거예요. 뭐 G5라고 하든지 하여튼 G5.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우리의 그 구좌표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뭐가 더 복잡한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레이디얼한 그 아이겐 펑션은 R의 L과 R의 -L-1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레이디얼 아이겐 펑션이었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 YLM이었어요. YLM이었는데, 그러니까 각 함수 이건 레이디얼 함수. 쉽게 보기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안 쉬운가? 하여튼 근데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는 각 함수는 뭐가 될 거냐면 E2D, IM5밖에 없을 것이고 G 코오디네이터, G 쪽으로는 뭐냐면은 트랜슬레이셔널 인베리언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뭐였어요? G 더블 프라임은 마이너스 K 스퀘어드 G였어요. 그게 아이겐 펑션이라고요. 이거의 해는 E2D IKG예요. 그 다음에 레이디얼 펑션을 정의하는 거는 뭐였어요? 그게 레이디얼 펑션은 그때가 뭐냐면 베셀 함수였는데 베셀 함수는 뭐예요? G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X분의 그러니까 로라고 그러면은 로분의 1의 G 프라임 원래는 이게 뭐였냐면은 N 혹은 K 로 스퀘어드 빼기 뮤 스퀘어드 뭐 이런 게 이제 베셀 펑션의 정의인데 그때는 우리가 이게 K제곱이 뭐였어? 이게 우린 그때 이걸 갖다가 N 스퀘어드라고 그랬었어, 사실은. N은 정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강조를 했었고 N제곱은 뭐였느냐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K 스퀘어드 이걸 갖다가 그때는 뭐라고 그랬었지? 원래는 이게 어떻게 됐었냐면은 헬럼홀츠를 그때 우리가 변수 분리를 했었어요. 헬럼홀츠를 변수 분리를 해가지고 이게 K 스퀘어드 플러스 K 스퀘어드를 변수 분리를 해가지고 이 기억을 여러분이 더듬어 보면은 그때 내가 이걸 U를 갖다가 M이라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 N은 뭐냐면 N 스퀘어드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K 스퀘어드 그 다음에 이거는 그때 뭐라고 그랬었지? 그때는 이걸 L이라고 그랬나? 이걸 M이라고 그랬어? 아니야. 이게 M인데 M은 항상 이거였을 거예요. 이게 하여튼 K0라고 그럽시다. 그럼 K0라고 그럽시다. 이걸 갖다 K0라고 그러면은 이건 A0가 K0 제곱 빼기 이걸 그냥 K라고 그러면은 이게 K제곱이에요. 데피니션이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K0가 없는 라플라시안을 갖다가 변수 분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N제곱은 뭐겠어요? K0의 제곱 이게 없으니까 마이너스 K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확인을 해봐. 그냥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M은 우리가 정수로 놓는 보통 정수로 놓고 나중에 와서 내가 이걸 New라고 불렀었다고요. 그래서 방정식이 이거예요. 이 방정식의 해는 나중에 이제 11장에 가서 다시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고 이걸 마이너스가 되면은 보통 이 베셀의 J라고 부르는데 이 J가 아니고 그때는 소위 말해서 modified 베셀 그래가지고
I 혹은 K라는 걸로 불러요. 두 개,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면 그때의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을 IK라고 그러고, I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로가 작은 데에서 레귤러해요. 그래서 I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익스포넨셜리 증가합니다. I는. K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파이나이트한데 K는 여기서 이제 사실은 파이나이트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인피니트에서 파이나이트예요. 이게 K이고 이게 I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데서 우리가 이제 자르면은 I가 여기고 K가 이쪽이어야 돼요. right?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겠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이라는 게 그린 펑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그린 펑션은 이것이 이거 대신에 뭘로 전개가 되느냐면 I, M, K, R 뭐예요? K, R이 작은 거, KM의 K, R 큰 거 곱하기 E to D I, M, phi 1 빼기 phi 2 하고 또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다 그 말이에요. E to D I, K의 G1 빼기 G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거예요. 각각이 뭘로 이제 돼야 될 거냐면 2파이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K가 만약에 컨티뉴어스 하면 썸을 이게 인테그럴 해야 될 것이고 M은 디스크리트니까 썸을 하면 될 것이고 하여튼 더하거나 인테그럴 하거나 이렇게 해주면은 이것이 그린 펑션의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이 돼요. 또 뭐 다른 코오디네이트는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스피릿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고 지금 이해를 못해도 나중에 한 번 더 보면 복습을 하면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여튼 오늘 이제 주된 내용은 뭐였어요? 1차원에서 그린 펑션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 하고 3차원에서 각각의 코오디네이터 시스템에서 그린 펑션을 갖다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난삽하게 보이는 이런 익스펜전이라고 하는 게 그 근본적인 프린시플은 굉장히 간단하다 그 말이에요. 1차원 그린 펑션의 응용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이제 좀 잘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어떤 많은 것들이 어떻게 플레인하게 들리면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강약을 줘서 이제 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I가 뭐고 K가 뭐고 이런 걸 디테일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I와 K는 어떻게 선택된 거냐 하면은 영근방과 큰 근방의 R이 클 때와 작을 때의 파이나이트한 것들, 다시 말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시키는 어떤 그런 레이디얼 펑션들이다. 베셀 방정식에, 그죠? 모디파이드 베셀 방정식에 그래서 그냥 꼭 그걸 기억을 해두세요. 그린 펑션을 실린더에서 구하려고 그러면은 J가 나오는 게 아니라 IK가 나온다. 오케이? J와 그거의 세컨드 솔루션을 솔루션을 노이만 펑션이라고 그래요. 노이만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N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JN 페어하고 그다음에 IK 페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실린더 함수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래서 히트 이퀘이션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이렇게 다루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로 스톰 리우빌 시리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수업 끝내겠어요.